부담들 현장에서 많이 받으시죠? 것 같아요. 심지어 훨씬 더 어린 나이에도 네. 뭐 예를 들면 돌에서 두 돌 사이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소아과로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제 색안경을 쓰고 보세요. 네. 뭐라냐면 아이가 뭐 땀을 뻘뻘 흘린다라든지 뭐 굉장히 이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 부분만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신체 여러 부분을 갖고 놀다가 거기가 조금 더 재밌는 거거든요. 거기가 조금 더 기분이 좋거나.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손놀이를 같이 하거나 밖에 나와서 많이 놀면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트레스 받을 때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보통 뭐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심심한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놀아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이러면 또 정말 그게 오랫동안 놀이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놀거리도 주고 엄마가 좀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내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금방 좋아집니다. 예, 요즘에 그 유해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포털 사이트만 봐도 기사 검색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딸이 와가지고 아빠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있어요, 막? 아, 기사 옆에 배너 광고. 배너 광고에 막 그런 게 떠요, 요즘에. 남자가 더 뭐 막 힘 막 이런 거 얘기가 막 떠있고 별의별 게 정말 부끄러운 우리 이제 어른들의 자화상인데 네. 또 요즘에 그 뭐 무슨 톡 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이거 있잖아요. SNS로요. 예, 그런 게 쉽게 너무나도 많이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네. 주위에서 친구가 이제 4학년 초등학생 남자인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은 걸 갖다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저희가 뒷목을 갖다가 이렇게 뻐근하게 이렇게 집었다 그런 얘기 갖고 들었는데 있다는 거는 무슨 그러니까 그 저기 스마트폰에 SNS. 아니, 네. 이게요, 유해 전달이. 그 자료를 걸러내더라도 어차피 막 전달되고 이러면 뭐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달 기능이 너무 편해가지고요. 네. 금방금방 몇 분짜리 아니면 막 사이트에 쭉 이어져 있는 거 이걸 맞아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나이에 금지된 거는 굉장히 보고 싶고 좀 갖고 예전에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애들이 이제 노출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딸은 또 10살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상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해준 얘기가 이렇게 이걸 올린 어른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거는 이런 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너네들이 보기에 혹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데 올린 거라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쭉 오랫동안 하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관리하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다가 말다가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쭉.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 그거를 끊어주거나 교정해주는 어른의 역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옆에 있으면서 애가 궁금한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걸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가족 간의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노출되는 것만으로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 성교육을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이들한테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쥐어주고 컴퓨터로 숙제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많은 유해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노출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건강한 성, 정상적인 성, 나를 있게 한 부모의 좋은 성 이런 거를 먼저 건강한 인식을 갖고 그런 유해 환경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유해 매체를 없앨 수 없다면 판단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애 어렸을 때 이게 뭐 초등학교 때 무슨 이게 성의 임신이 어떻게 되고 이런 해부학적인 건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지 하고 중학교 때 했더니 저희 애가 엄마 나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팬픽을 봤어. 그러는 거예요. 팬픽? 그러니까 요즘에 팬 사이트에 가서 소설을 하는 남자애들은 야동을 본다면 여자애들은 팬픽으로 그런 성에 대한 거를 많이 접해요. 예, 초등학생 로맨스 때부터.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전에 여고생들 많이 보던 그 로맨스 책 있잖아요. 요만한 책.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그거보다도 더 빠른데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아이돌 스타 좋아하잖아요. 그 팬클럽에 들어가서 그런 것이 이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어땠어 했더니 더러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걔가 잘못 썼네. 안티팬이 썼나 보다. 그랬더니 저희 애가 엄마 그거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럼 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신선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건강한 성을 먼저 빨리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우리 애들이 부모님이 해주신 밥이 집밥이 제일 몸에 좋은 거 알지만 나가면 그 몸에 안 좋은 걸 알지만 그 불량식품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어쩌다 한번 먹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워낙 많으니까. 야동이나 뭐 이런 것도 똑같이 뭐 그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애가 이건 나한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다음엔 먹지 말아야지. 엄마 밥이 좋아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가릴 수 있듯이 성에 대한 문화도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은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 네. 왜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어차피 이제 쉬게 되면 이제 몽경이라는 것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자위 같은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예. 목격하는 경우가 또 예. 본인이 아니게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부모가 예.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네, 돼서 본격적으로 성행위나 성반응이나 이런 거 관심을 가질 때 특히 이제 몽정은 여자의 초경과 마찬가지로 임신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엄마들이 여자아이들 초경 준비는 조금 이제 깨이셔서 많이 하세요. 막 초경 파티도 해주시고 가슴 나오면 미리 뭐 네. 임신 또 이제 생리대 준비하는 거 처리법도 다 해준데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애들은 2차 성징이 이제 고환이 커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고환이 커진다는 거는 정자를 만들어서 이제 임신력을 갖게 돼서 때가 되면 정액이 사정이 되는 그러니까 뭐 자다가 나올 수도 있고 몽정으로 네. 또 이게 자위의 그 기쁨을 알아서 자위로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자위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몽정을 좀 덜하고 안 하는 아이들은 몽정을 덜 할 수 있고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경하고 마찬가지로 남자애들 입장에서는 깼는데 쉬한 것도 아닌데 팬티가 축축하고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막 부끄러워서 막 팬티 저 이불 속에 막 쑤셔서 이렇게 막 넣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음경이 커지고 고환이 커지고 그러면 네가 이제 아기씨를 만들 준비가 됐구나. 네.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정액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자다가도 나올 수가 있고 네가 만지고 기분 좋게 너 자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좀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아이들 또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들 왜 생리대 함부로 이렇게 남이 보도록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잘 싸서 버리듯이 우리 남자아이들도 뭐 우리가 소변 대변 보고 다른 사람 보지 않게 물 잘 내리고 하듯이 이제 몽정하고 자위하고 그런 흔적은 가족들끼리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죠. 자위하고 나온 정액은 화장실 가서 버리다든지 몽정하고 묻어 있는 거 엄마한테 부끄러우면 네가 빨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이제 크는구나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도 몽정한 몽정 파티 해줬으면 좋겠어요. 야 드디어 네가 이제 아기씨를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기쁘게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럼 이제 자위했을 때 이제 걸렸을 때 자위도 네. 그때 자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아까 남자애들인데 사실 여자애들도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10대 초반에 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막 한참 빠져들고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가서 조금 횟수가 줄고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조금 더 커서 근데 자기의 성기를 이제 어렸을 때 말 때는 그냥 만지고 노는 거고 지금은 자기 몸의 성감을 알아가고 성적 흥분과 느끼는 뭐 거죠, 극치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 자기 몸의 성감과 성반응 안다는 거는 굉장히 부모로서도 기쁜 일이죠. 얘가 건강한 성적 주체로 크는 거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교육을 가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위하면 키 안 큰다 그러는데 진짜로 키 안 커요. 그런 건 있었어요. 자위 많이 하면 나중에 불임된다는데 진짜 제일 많이 물어봐요 남자애들이.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이가 이제 자위하고 성에 막 관심이 많은 시기가 아이가 아직 덜 컸을 때예요. 그래서 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때거든요. 엄마 그걸 딱 연결해서 너 그래서 키가 안 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애는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근데 전혀 자위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혀 잘못되는 부작용을 뭐 키 크신 분들은 다 뭐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위를 하는 건 정상적인 발달이고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고 부정적인 네네.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그 부모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건강한 성발달에 지장을 받는다. 네. 아이들이 자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 중학교 1, 2학년 많이 할 때가 특히 또 아이들이 담배에 호기심이 많아서 흡연에 대해서 막 그 흡연율이 높아지는 그때 자기가 낫죠, 차라리. 예, 아니 자위가 난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관이 많이 돼요. 네. 왜냐하면 자위라는 게 음경에 혈관이 충혈이 되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발기 능력이 감소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위 교육을 하면서 아니면 오히려 아이가 자위에 대해서 부모가 말 꺼내기 어려우면은 흡연 교육을 먼저, 그러니까 금연 교육을 먼저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위랑 연결해도 좋아요. 네. 담배를 많이 피면 당연히 발기 능력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정자의 수도 떨어지고,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담배를 많이 피면 생식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불임의 맞아요.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네. 이게 불임의 중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고, 발기의 능력에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특히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한 30년 이상 피면은 예. 음경의 길이도 짧아져요. 한 2.5cm 정도. 남자애들한테, 야, 너 이제 성적으로 건강하게 좋은 발기는 담배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교육을 좀 같이 해주면 아이한테 더 생생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지만 성교육이라는 건 준비 땅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부모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눈높이 성교육 그 핵심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을 누리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모의 어떤 역할 한마디만 해주시죠. 사실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뭐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뭐 특히 이제 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성폭력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즘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얘기 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와 건강한 아빠를 가진 가정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보호해주거나 관리해주는 어른이 없는 환경.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왜냐면 걱정이 많아지면 또 교육을 과잉보호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건강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교육을 시키면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잘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육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교육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의 반응을 잘 알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성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존중하는가를 배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건강한 성적 자아를 가져서 스스로 책임지는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부모부터 조금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모의 어떻게 보면 가장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아이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의논할 수 있고 내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모에게는 아이는 늘 우리 진짜 아이로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 숨기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가리고 어떤 막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